솔직히 말할게요. 은퇴하고 집만 옮기면 인생이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조용하고 살림비 적게 들고 공기 좋은 데서 천천히 살면 뭐든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요, 이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눈물 쏙 빠졌습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사를 결심했던 거지?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젠 좀 내려가 살아볼까? 도심 벗어나서 조용히 지낼까? 하며 삶의 큰 방향을 바꿉니다. 그 결정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크나큰 오판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옮겨야 할 때인가요? 왜 우리는 은퇴 후 이사를 꿈꾸게 될까? 먼저 이사 이야기를 하려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패턴이 멈추고 갑자기 인생의 중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제 나도 좀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비싼 도심에 굳이 살아야 하나? 시골에서 살면 생활비 아끼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도 다 컸으니 내 인생 좀 살아보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돼요. 막연한 낙원을 상상하면서 실질적인 준비 없이 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현실적인 사례 3가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례 1. 66세 남성, 서울 아파트 팔고 강원도로 갔다가 2달 만에 다시 매물 올림. 박 씨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66세 은퇴자입니다. 직장도 아이들 교육도 다 끝났고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 관리비, 주차비, 잡다한 생활비가 부담스러워져. 이럴 바엔 팔고 좀 더 조용한 데서 살자며 강원도 고성 쪽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공기도 맑고 바다도 가깝고 천국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먼저 아내가 사람을 못 만나서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트 하나 가려면 차 타고 40분. 병원은 더 멀고 동네는 조용을 넘어서 적막했죠. 서울 살 땐 전혀 안 보이던 문제들이 이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결국 부부는 이사 2달 만에 그 집을 다시 매물로 올렸고 서울 돌아오는 대만도 몇백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사례 2. 70세 여성, 아들 따라 지방으로 이사 며느리와 갈등 깊어져. 김 여사는 아들이 있는 경남 김해로 이사했습니다. 손주도 봐주고 아들 내외랑 가까이 살면 덜 외롭겠지 싶어서였죠. 근데 문제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마음은 멀어졌다는 겁니다.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며느리도 불편해하고 손주는 점점 피하고 결국 본인도 불편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서울에 있을 땐 며느리랑 딱 명절이나 생신에만 만나서 관계가 평화로웠는데 막상 가까이 사니까 서로 생활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김 여사는 혼자서 다시 전세 구해 서울로 올라왔고 그 후로 아들 가족이랑도 거리를 좀 뒀다고 합니다. 가족이 가까우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이게 김 여사의 말이에요. 사례 3. 부부 둘이 제주도로 이주, 하지만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직 교사였던 이 부부는 은퇴 후 오랜 꿈이었던 제주살이를 결심했어요. 도시의 소음도 없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낮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니 두 사람의 리듬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바다 구경에 운동 다니며 만족스러워했지만 아내는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고 문화센터 하나 없어 지루함에 지쳐갔죠.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삶의 템포가 다르면 갈등이 생겨요. 결국 서로의 생활 방식이 충돌하면서 말도 줄고 거리도 생기기 시작했죠. 제주살이 1년 만에 둘은 다시 서울에 있는 딸 집 근처로 집을 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여행지로 남겨두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내의 말이었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이사. 이건 이동이 아니라 인생 재설계입니다. 은퇴 후의 이사는 단순한 주거지 이동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철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임시 체험해보세요. 낯선 곳으로 완전히 이사하기 전에 단기 체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 단기 렌트 등을 통해 그 지역의 날씨, 병원, 대중교통, 사람들과의 거리감 등을 경험해보세요. 생각보다 살기 불편한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배우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은퇴 후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어느 한쪽만 만족하는 환경은 오래 못 갑니다. 특히 아내의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되면 우울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사 후 예상 생활비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시골 가면 생활비가 줄 거야 라는 생각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오히려 교통비, 병원비, 택배마트 비용 등 도시에선 안 쓰던 돈이 생깁니다. 예상보다 2030% 여유 있게 계산하셔야 해요. 마무리하며 집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옮기려는 건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해요. 특히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 어딘가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진짜 필요한 변화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충동적으로 도망치듯 결정하는 건 아닌지 한 번만 더 자문해 보셨으면 해요. 저처럼 집 팔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라고요. 그걸 먼저 정리해야 그 삶에 맞는 공간이 보이거든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퇴 후 이사, 이렇게 준비해야 큰일 안 납니다. 은퇴 후 이사는 인생의 큰 전환인 만큼 단순히 집 주소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 경제 상황, 인간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저처럼 후회하기 십상이죠. 1. 경제적인 면, 얼마나 비용이 들고 유지비는 어떨까? 많은 분이 시골 가면 돈 적게 들지? 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 30평 아파트를 팔고 지방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값은 확실히 저렴해지지만 생활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교통비 증가, 대중교통이 잘 안 되는 지역이라 자가용 없으면 불편합니다. 주유비, 자동차 보험료, 정비비가 더 들어갈 수 있죠. 월 10만 20만 원 정도 더 잡으세요. 의료비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의가 부족해 큰 병원 다니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있으면 택시비, 병원비, 약값 부담이 늘어나죠. 마트 식료품비 도심에선 가까운 대형 마트가 많지만 지방이나 농촌은 마트가 멀거나 소규모라 가격이 비싸고 품목도 제한적입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또 공동주택 아닌 단독주택으로 가면 직접 관리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죠. 즉, 월 생활비가 오히려 2030%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거주 비용과 이사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평생 직장, 동료,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감과 외로움이 커져요.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어려움. 특히 시골이나 작은 도시로 옮기면 동네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오래된 공동체 특성상 외부인이 되기 쉽습니다. 배우자, 가족과의 생활 리듬 차이. 한쪽은 편안해도 다른 쪽은 외로울 수 있어요. 함께 산다고 해도 각자의 생활 방식 차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취미 문화시설 부족. 도심보다 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장 같은 시설이 적어 여가 활동에 제약이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단기 거주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3. 단기 체험 이렇게 해보세요. 은퇴 후 이사를 결심했다면 최소 36개월 정도는 체험 거주를 권합니다.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산 짜기 체험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상해 보세요.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월 예산을 만드세요. 생활 인프라 점검. 병원, 마트, 대중교통, 은행,
관공서 등 주요 시설이 생활 반경 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회활동 참여. 동네 행사, 마을회의, 동호회 모임 등에 참여해 현지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이사 후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4. 이사 계획 세울 때 주의할 점. 계약 전 꼼꼼히 살펴보기. 집 내부 상태, 주변 환경, 교통 편의성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세요. 온라인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건 위험해요. 이사 비용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짐 싸기, 운송, 청소, 인테리어 비용 등이 은근히 큽니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2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해요. 기존 생활과의 거리감 고려하기. 자녀, 친척, 친구와의 거리도 꼭 고려해야 해요.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우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의료 인프라 미리 체크하기. 특히 만성질환이나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은 가까운 병원의 진료 과목과 응급 대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현실적인 사례로 본 성공적인 은퇴 이사 전략. 성공 사례 68세 부부,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해 지역사회에 잘 녹아든 경우. 이 부부는 체험 거주 6개월을 거친 후 이사를 했고 지역복지관 자원봉사와 주민 모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초기 적응 기간이 있었지만 사회적 관계망을 잘 구축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실패 사례 65세 남성, 준비 없이 제주도로 이주했다가 1년 만에 재이사. 이분은 즉흥적으로 집을 팔고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생활비 부담과 문화적 적응 실패, 그리고 가족과의 거리 문제로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6.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사 전 체크리스트. 내 생활비가 현재와 얼마나 달라질까? 가족과 가까이 살 것인가? 멀리 떨어질 것인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충분한가?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가와 문화활동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까? 만약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과 지원 시스템은? 이 질문에 답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준비한다면 후회 없는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7. 마지막 팁 주거 이동보다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세요. 이사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집에 사는가 보다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일상을 즐겁게 만드는 취미, 운동, 사람들과의 소통을 먼저 챙기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은퇴 후 무조건 이사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에 집중하세요. 결론적으로 은퇴 후 이사는 삶의 큰 전환입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누구나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철저한 준비와 경험, 계획이 뒷받침된다면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과 사례, 전문가 조언을 종합해보면 이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체험하고 경제 정서적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이사를 고민하는 여러분, 내 삶을 위한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